누구나 슬럼프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다가도 어떤 시즌에는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거를 실행을 못할 때가 있어요. 생활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절대 지키지 않거든요. 오늘 진짜 열심히 살 거야, 오늘 중요한 일들 끝날 거야,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루가 끝날 때 보면 거의 안 했어요. 그런 상황에 제가 많이 놓였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됐었던 한 가지 테크닉을 한번 공유해볼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요. 그러면 언제나처럼 계획을 세우려고 시작합니다. 오늘 뭐를 해야지. 이 방법은 뭐냐면 계획을 아예 안 세우는 거예요. 어떤 계획도 안 세우는 거예요. 왜? 계획을 세웠지 안 지키니까. 생활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는 아무리 큰 계획을 세워도 그걸 실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계획을 세우지 말고 그냥 하루를 무대뽀로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계획을 막 세세하게 세우는 게 의미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생활이 내려왔을 때는. 그럼 그 대신 뭘 하냐? 기록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획보다는 기록을 하는 거에 포인트가 있는 건데, 내가 1시간을 아침에 놀았어요. 그럼 그걸 기록을 하세요. 놀아도 돼. 유튜브를 빠져서 유튜브를 봤어. 그럼 그래도 돼요. 근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가 유튜브를 봤다고 기록을 할 뿐이에요. 근데 내가 20분을 공부를 했다? 그럼 그 공부한 것도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을 할 뿐이에요. 아무것도 계획도 세우지 않고 열심히 하려는 마음도 없어요. 그냥 내가 기록만 하고 있을 뿐인. 근데 이게 테크닉이거든요. 이게 왜 무슨 테크닉이냐 이게. 이게 뭔 놈의 테크닉이 이러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의외로 도움이 되는 게, 해보시면은 내가 현재의 나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할 거야 의지를 부리고 막 이럴 때는 나도 모르게 생각이 미래에 가 있거든요. 계획이라는 건 미래에 대한 계획이잖아요. 보통 계획을 세우는 행위는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어, 나 내 인생을 되돌리고 싶어라는 자기 확인을 하는 행위에 불과할 때가 많아요. 그게 오히려 나한테 안도감을 주는 거예요. 계획을 짜면서 안도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난 미치지 않았어, 나는 아직 제정신이야 라고 자기 스스로한테 위안을 주는 행위에 불과할 때가 많거든요. 실제 계획이 아니고. 내가 현실이 힘들고 내가 열심히 못하고 있을 때는 점점 더 계획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더 뒤쳐졌으니까.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밀려있잖아요, 일이. 그러면 계획은 되게 큰데 내 현실은 뭐냐면 전혀 못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간극이 커질수록 사람은 일을 더 못해요. 간극이 웬만큼 될 때는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더 열심히 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벌어져 버리면, 즉 사람이 슬럼프일 때는 간극에 사람이 눌려 죽어요. 이 간극이 사람을 숨막히게 하고,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간극이. 그러면 사람이 이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도피하는 거예요. 내 현실에서 회피를 하게 돼 있어요. 어디로 회피하는지는 다들 아시죠? 유튜브랑 인스타랑 그런 걸로 회피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회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왜냐면 이게 되게 무서워요. 어떤 거 같은 거냐면, 저는 한창 힘들었을 때의 저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내가 인생이라는 열차에 딸려가고 있어요. 막 시간이 흘러가. 그 인생은 막 흘러가요, 시간이. 그럼 나는 막 딸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딸려가면서 해야 될 일을 처리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이게 너무 부담스럽고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딸려가면서 계속 핸드폰을 보면서 딸려간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내가 핸드폰을 본다고 인생이 안 흘러갑니까? 그건 아니잖아. 인생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니야, 안 흘러가고 싶어 하면서 핸드폰을 보면서 정신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거죠. 내 인생에서 도피하고 있는 상태. 내가 내 인생에서 도망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건데, 그게 10년이 된다, 20년이 된다, 심지어는 평생이 된다.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되게 무섭잖아요. 생각하면 되게 슬프고. 그 회피하고 있는 심리 상태를 보면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뭔가를 기다리는 심리 상태 같은 거예요. 그게 무슨 구조를 기다리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다리는 심리 상태 같다는 거를 느낀 적이 있어요. 내가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내가 이거를 하지 않으면 나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 회피를 하고 있는 이 마인드셋에서는 막연히 기다리는 듯한 심리 상태가 있거든요. 그 기다림이라는 게 저는 뭔지 모르겠는데, 그 기다림이 굉장히 무서운 게, 내가 내 인생을 살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당연히 슬럼프를 많이 겪은 사람으로서 회피를 엄청 했죠. 그러니까 나의 계획은 너무 커요. 특히나 옛날에 잘 나갔던, 옛날에 일이 잘 풀리던 시기에 기준이 맞춰져 있으니까. 근데 내 현실은 하루에 30분도 일을 못하고 있어요. 이 간극이 사람이 아니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뇌가 느끼고 있거든요. 이건 너무 큰 간극이거든요. 그럼 이 뇌는 회피하는 거예요. 이 나의 삶으로부터 회피하는 거죠. 저번 영상에서 올렸던 것처럼 우리가 일을 미루는 거는 귀찮아짐보다는 공포고, 귀찮아짐보다는 뇌의 회피 본능이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뇌가 회피해요. 그러면 딴짓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뻘짓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에 따라서 인스타나 유튜버가 될 수 있겠고, 저는 뭐 쉬폰 케이크 굽고 뭐 베이킹에 취미가 들어가지고 녹차 쉬폰 케이크 굽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퐁도 해먹고 막. 그게 회피의 기간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계획을 세우지 말고 내가 시간을 방금 어떻게 썼는지를 기록하자는 마인드셋으로 가면 내 주의 집중이 미래로 가는 게 아니라 내 현재의 나로 돌아와요. 내가 지금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로 주의가 환기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되게 도움이 돼요. 왜 도움이 되냐면 내가 지금 나를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요즘에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인드풀니스라는 게 있잖아요. Here and now,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자는 게 많이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명상도 하고 메디테이션도 하고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마인드풀니스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미래는 현재 내가 어떻게 하는가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현재에 집중하는 것밖에 없는데, 사람의 마인드라는 게 과거에 아픈 사건이 있었다든지 내가 후회되는 일이 있었다든지 하면 과거의 일이 계속 나를 잡아끌어서 마인드가 계속 과거에 가 있고, 그 와중에 나는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고, 또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내가 뒤처졌다는 걱정이나 그런 걱정을 할 때는 내 마인드가 현재를 떠나서 미래로 계속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이 두 가지 경우 다 현재에 자기가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많은 경우의 슬럼프가 그거예요. 내가 현재에 있지 않은 거예요. 이 상태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현재의 나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 정신을 미래나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나로 가져오는 거예요. 명상이 대표적으로 얘기되는데 명상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명상을 하기로 마음먹은 적도 많고 제 주변에 다 자기 명상을 해야 된대요. 근데 못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명상을 되게 콘시스턴트하게 하는 사람은 되게 드물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명상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눈 감고 내가 케이크 생각을 하는지 코끼리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눈 감고 있으면 뭐 달리 할 것도 없고 되게 지루하고. 제가 좋아하는 저자 중에서 세드구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메디테이션이라는 액션이 중요한 게 아니다. 메디터티브한 상태가 중요한 거다. 메디테이션뿐만 아니라 메디터티브한 명상적인 활동들이 있어요. 꼭 메디테이션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이불킥을 왜 해요 밤에? 내가 낮에 했던 잘못된 거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불킥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명상적인 거예요. 아니면 일기 쓰는 거. 일기 쓰는 것도 내가 하루하루에 내 현재에 정신을 쓰는 거잖아요. 그것도 명상적인 거예요. 메디테이션은 아니지만 메디터티브한 액션인 거죠. 아니면은 제가 첫 영상에서 말했던 하루하루 작은 루틴을 반복하는 것. 그럼 사람이 메디터티브 해져요. 현재로 돌아와요, 정신이. 아니면 기록하는 거, 오늘 말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메디테이션, 명상은 저한테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명상은 축구를 처음 배우는데 호나우두가 막 이렇게 페이크 치는 거 있잖아요. 되게 어려운 기술, 그거를 배우는 느낌이고, 오히려 이런 되게 단순한 기록하는 것, 매일매일 작은 루틴을 반복하는 것, 이불킥하는 것, 일기 쓰는 것, 종교인의 경우에는 기도하는 것, 이런 게 쉬우면서 메디터티브한 액션들인 것 같아요. 결론은 뭐냐? 결론은 제가 팁을 공유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 팁은 내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는 너무 계획을 세우지 말고, 계획을 세워봤자 지키지 않는 게 반복되면은 계획을 아예 세우지 말고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매 시간 뭘 하는지 한번 기록을 해보자. 그러면 오히려 내 마인드가 현재로 돌아올 수 있다. 그 정도였던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정신이 너무 미래로 가 있거나 과거로 가 있다는 내용은 Wherever You Go, There You Are 라는 책에서 제가 읽은 거고요. 또 메디테이션이라는 액션보다는 메디터티브한 상태로 가는 게 중요하다는 내용은 세드그루의 The Inner Engineering 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읽은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되게 좋은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살펴들 들어가십시오.